본격적으로 넘어가서 기하의 어떤 뭐 기본적인 요소보다는 응용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고, 특히 이제 해석 기하학이라고 그래서 좌표, 평면 혹은 3차원 공간상, 특히 이제 좌표 평면상에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한 해법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순수 기하학적인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곳이 2차 곡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에 원의 방정식을 쓰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대수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 해석학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도형의 성질만, 평행, 합동, 이런 도형의 순수한 성질들만을 이용해서 다룬 걸 이제 기하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함수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기하학적 표현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잘 어우러지는 곳이 고등과정에서 이 2차 곡선에 관한 것들이야. 지금 여기 제목에서도 섹션 1의 제목 자체도 지금 원뿔과 2차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 이 원뿔이라고 지금 원뿔 곡선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는 주로 순수한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이 원뿔 곡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원뿔 곡선이란 말을. 그 다음에 해석학적인, 대수적인 이런 방면에서 xy의 어떤 함수로서 이렇게 다루는 측면에서 다가갈 때 주로 2차 곡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과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웠겠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뭐 계산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념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기본 계획으로 나와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에서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들어갈게요. 주요 기출 영역에서는 2차 곡선 전체요. 2차 곡선과 원축 곡선의 상호관계, 그 다음에 2차 곡선의 기본적인 성질들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2차 곡선과 반사경로와 같은 좀 특별한 어떤 성질들, 응용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예전에 정말 많이 2009년도 8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이거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각 대학마다 한 번씩은 문제를 출시했을 정도야. 이거 수학 문제에서 안 나오면 물리 문제에서 나오고 과학 문제에서. 요새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 털어 써먹어가지고 이제 나올 데가 없어. 저기서 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 자, 2차 곡선과 원축 곡선이라고 하는 원뿔 곡선이라고 부르는 개념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봅시다. 원축 곡선 혹은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뿔의 밑면에 다양한 각도로 자른 단면에서 나타나는 도형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등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원뿔 곡선이야. 그리고 좌표 평면상에서 이러한 원축 곡선을 2차원 평면의 도형으로 옮겨서 2차원 평면의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2차의 관계식으로, 2차의 함수의 관계식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도형들을 또 다른 말로는 2차 곡선이라고도 한다. XY의 2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또 요새 이제 문제에서 간혹 등장하는 거, 이러한 원뿔 곡선은 이런 원뿔에서나 이러한 2차원 좌표 평면에서의 수식으로만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면 위에 놓인 공의 그림자, 사형이죠. 점광원에 의한 공의 사형, 그림자의 곡선들도 이런 2차 곡선들의 모양들을 나타내요.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2차 곡선의 모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컵에다가 포도주잔 같은, 미치 샴페인잔이나 포도주잔 같이 바닥이 약간 둥그렇게 생긴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이 포도잔을 옆으로 기울이면서 물의 표면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때에도 다양한 2차 곡선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경계선들이. 일종의 원뿔의 단면처럼. 자,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을 우리가 방정식화해서 표현해서 나타내보게 되면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일반형이에요. 알겠죠?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이퀄 플러스 2 이퀄 0의 이제 형태로 최고차항이 xy의 2원 2차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치? 최고차항이 xy의 제곱차수로 2차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분류들은 타원과 쌍곡선과 포물선이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인데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분류들은 그 각각의 2차식의 개수들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느냐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포물선의 경우는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
둘 다 0인 경우는 있다 없다? 둘 다 0인 경우는 없다. 알겠지? A가 0이거나 B가 0인 경우로서 만일 둘 다 0이라면 이건 1차식이 돼버리잖아. 직선의 방정식이 돼버리지? 그치? 둘 중에 하나가 0인. 타원의 경우에는 A, B의 곱이 0보다 크다. 무슨 뜻이야? 부호가 서로 개수의 부호가 최고창의 개수 부호가 서로 반대되어질 때 타원이다. 아니 같을 때 타원. 그 다음에 서로 반대일 때 쌍곡선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식보고 간단하게 타원, 쌍곡선, 포물선 분류하는 그냥 방법이기도 해. 자, 원추곡선. 아까 전에 원뿔의 단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하나의 직원뿔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직원뿔에 대해서 타원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자, 요거 요거랑 요거 한번 잘 봐두세요. 이 그림 오늘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야.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한 점까지 연결하는 선분을 우리 뭐라 불러요, 요걸? 그렇지, 요거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모선이라고. 자, 이 모선과 평행하게 모선의 각도를 우리 세타 제로라고 한다면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도 세타 제로. 요 세타 제로에 대해서 자르는 단면의 밑면에 대한 각도 세타가 동일하다면 원뿔과 이 평면과 원뿔이 이루는 이 경계의 면은 포물선을 만들게 돼요. 평행할 때, 모선과 평행할 때. 요걸 증명하라는 게 기본 예제 1번이에요. 문제. 이걸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라가 여러분들 교재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요 세타 제로보다 자르는 평면의 각도를 더 작게 밑면에 더 작게 자른다는 얘기는 더 눕혀서 자른다는 얘기지? 그치? 더 눕혀서 자르게 되면 이때는 타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원이. 그 다음에 이때 모선이 이루는 각도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게 되면 자른 각도를 더 크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요걸 확장시켜 여기 콘을 갖다가 이 원뿔을 더 확장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서 꼭지각을 맞대고 이렇게 꼭지점 맞대고 놓게 되면 이걸 각도를 모선보다 각도를 더 수직으로 자르면 여기서 잘리고 저 위에 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잘리지? 그치? 모선이 각보다 크게 자르면은 곡선이 몇 개 생겨? 위쪽과 아래쪽에 2개가 생기게 돼요. 무슨 곡선? 쌍곡선. 자, 기본적으로 이 자르는 각도와 자, 직원뿔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직원뿔이야. 이거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이야기에서 이 직원뿔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기하학적인 2차 곡선에 관한 성질들을 원뿔 곡선에서의 혹은 그림자 곡선에서의 2차 곡선의 성질들의 기준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외우다시피 저거는 봐두셔야 돼요. 알겠죠? 모선과 평행을 자르면 무슨 면? 포물선면. 모선보다 작은 각도로 자르면 뭐? 타원. 모선보다 큰 각도로 수직에 자르면 어떻게 된다? 쌍곡선 나타난다. 알겠죠? 밑면과 평행을 자르면 뭐 당연히 원이지. 그치? 직원뿔에서는. 일단은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점광원에 의한 그림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도 원뿔 곡선이 기준이에요. 알겠죠? 점광원의 그림자도 결국은 원뿔의 단면에서 나타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수직 방향으로 여기에 점광원이 빛이 이렇게 방출되는 점광원이 있는 거야. 알겠지? 지면의 수직인 어떤 방향에서. 자, 점광원의 위치가 이 동그란 구의 높이보다도 더 높은 방향에서 비추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밑에 그림자는 뭐가 만들어지게 돼? 타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즉, 이 점광원이 어떤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만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지면부터 정광원이 무한대 있으면은 거의 수직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거지 거의. 그치? 뭐가 만들어져 그러면? 원이 만들어지겠죠. 요 그림자의 모양을 생각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직원뿔이에요. 직원뿔의 단면. 봐봐. 여기 빛이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빛이 막 쬐어지지. 그치? 주로 이 원의 요 경계면들을 통해서 쬐어지죠. 그림자의 경계선이 만들어지지. 이 빛이 쪼여지는 이 경로를 생각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원뿔면인 거야. 모양 그렇게 돼 있죠? 자, 구의 그림자 문제는 뭘로 생각해라? 원뿔면으로 생각해라. 알겠죠? 광원호텔 원뿔면이다. 자, 원뿔이 이렇게 가고 있으세요. 똑바로 세워놓고만 직원뿔로 생각하면 이런 방향이 수직으로 내려간 요 방향이 직원뿔의 중심 방향이죠. 그러면 직원뿔을 만들면 직원뿔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직원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직원뿔 이렇게 돼 있고 모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모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자 단면이 지금 이렇게 잘려 있는 거야. 모선보다 밑면과 모선이 이루는 각보다 밑면과 자르는 각이 어때? 더 작지? 그럼 뭐 만들어진다 그랬어? 타원되는 겁니다. 알겠지? 헷갈리면 뭘로 바꿔라? 기하 문제에서 어떤 도형이 특히 이런 그림자 도형들 같은 경우에 3차원 공간에서 어떤 그림자 도형이라든지 이런 도형에 관한 문제들은 2차 곡선에 관한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원뿔 곡선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원뿔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도형들의 성질을 증명해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성질은 뭐냐면 지금 이 콘 안에 이 원뿔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야? 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생각하면. 즉 원뿔 내에 접하는 구가 2차 곡선의 성질, 원뿔 곡선의 성질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여요. 그리고 구는 저 구가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냐면 구 밖의 한 점에서 구의 표면에 그은 접선들은 모두 거리가 어때요? 접점에 상관없이 거리가 모두 같죠? 한 점에서 원이나 구에 주는 접선의 길이는 어때? 모두 동일하다. 이런 성질들은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인 증명에 있어서 합동이라든지 도형의 합동 성질이나 이런 걸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 경우에도 여기에 접하고 있는 구가 원뿔과 접하는 이 경계선 있잖아요. 이거 원이 되죠. 그치? 그리고 이때 이 원의 각 점 내의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 원의 각 점에 이르는 거리들은 어때? 모두 다 동일해요. 그쵸? 구의 접선이니까 한 점으로부터. 그리고 굳이 이 꼭지점이 아니더라도 공간상의 어떤 점에서건 구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들은 항상 같게 돼 있단 말이야. 원뿔 곡선의 기하학적 성질을 증명하는데 이 구에 관한 점과 구의 상호관계 이건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문제에서도 깊이 관여하고서 있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떨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는. 점광원이 구의 제일 높은 점과 동일한 높이에서 옆에서 이렇게 비추고 서 있어요. 알겠죠? 빛이 점광원이 구의 제일 높은 지점에 평행하게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죠. 이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 밑에 평면에. 자, 밑에 있는 저 도형은 뭐가 될까요? 포물선이 될까? 쌍곡선이 될까? 타원이 될까? 저 경계의 하얀선의 그림자. 사실 쌍곡선하고 포물선이 그림이 헷갈리지, 그치? 쌍곡선이니까 포물선이니까. 포물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몇 명이야? 포물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쌍곡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뭐야? 어? 갈비 긁는 건 뭐야?
포물선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와 뭐가 평행해요? 빛이랑 밑면이랑 빛이랑 밑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뿔의 모선이라고 그랬지, 그치? 원뿔의 모선과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면이 어떻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원뿔이라면 이 모선과 원뿔의 모선과 직원뿔의 모선과 그림자를 만드는 경계의 단면이 어떻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포물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단순히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추정만 대충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쌍곡선이 포물선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면 어떻게 되게 돼? 전광원이 저 위치보다 밑으로 내려면 그치, 이때는 무조건 쌍곡선 만들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모선의 각이, 자르는 면의 각이 모선의 각보다 어떻기 때문에? 밑면. 여기서 밑면은, 원뿔의 밑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원뿔의 밑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이 밑면에 대해서 모선이 이루는 각보다 그치, 자르는 면의 각이 더 크기 때문에 쌍곡선이 만들어지게 돼. 저 아래쪽에서는 전부 다. 몇 안 되는 지금 내용이지만 요 그림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 구와 그 다음에 원뿔의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원뿔을 똑바로만 놓고 세울 것이 아니라 저런 전광원, 광원이 이동하는 문제에서는 꼭지점이 이동하는 문제이고 원뿔의 형태가 변하는 문제들이야.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얘기 알겠지? 저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자, 나머지 뭐 2차 헛선에 관해서 식으로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워낙 많이 다뤄서 알고 있는 표현들이라 여기서는 이제 뭐 다뤄볼 만한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